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또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오는 공을 딱 바로 낚아채고 있는데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현업 로봇 개발자인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봇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고 늘 영상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와 진짜 이게 가능하네? 되물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된 이 영상도 진짜 충격적이죠. 울퉁불퉁한 비탈길을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저렇게 균형을 맞춰 자율적으로 걷는 것도 대단한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옵티머스가 시각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즉 눈을 뜨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며 움직인다는 것인데요. 사실 사람도 눈을 감고 이런 울퉁불퉁한 비탈길을 걸어가기는 힘든데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캐치볼, 과연 여러분은 로봇이 자율적으로 이걸 수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영상을 다시 보면 로봇이 날아오는 공을 인지하고 궤적을 계산해서 손으로 잡아내는 것이 완전 실시간으로 스스로 제어가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건 무조건 원격 조종일 수밖에 없다고, 또 조작 아니야? 테슬라가 뭐 그러면 그렇지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위로봇 행사에서도 바텐더 로봇의 동작이 원격이라고 나중에 설명했을 때처럼 말이죠. 영상을 공개하고 머지않아 테슬라 옵티머스의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밀란 코박은 이 새로운 옵티머스 영상은 텔레 오퍼레이션, 즉 원격 조종을 통해 로봇을 조작하고 편집 없이 실시간 촬영한 영상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이 원격 조종에 대해 위로봇 행사 때랑 사람들의 반응이 또 조금 다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원격 조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여러 대의 테슬라 로봇들이 옆에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이게 바로 텔레 오퍼레이션, 원격 조종인데요. 이 원격 조종을 통해 로봇이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고 다양한 동작들을 학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로봇의 원격 조종 시 사람의 행동보다 로봇이 약간씩 늦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을 레이턴시라고 부르는데, 이 공을 잡는 행위는 레이턴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0.12초만 반응이 늦어져도 사실 공을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게다가 공을 그냥 잡아내는 게 아니라 약간 확 낚아채듯이 진짜 캐치볼을 하는 것처럼 잡아내거든요. 이건 공의 속도, 가속도, 위치 값을 정확히 알아야 이렇게 손목을 써서 낚아채듯이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원격 조종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람이 공을 잡듯이 잡아내고 있죠. 그 말은 곧 뭐냐?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가 굉장히 짧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리얼타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끝판왕 수준의 원격 조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캐치볼 영상에서 테슬라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손의 자유도가 증가됐다는 점일 겁니다. 이 공을 받아내는 장면을 통해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 옵티머스 손의 자유도는 1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 자유도로 2배나 늘었죠. 실제로 위로봇 행사 때 이 손의 발전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 버전이 자유도 11의 손이고 새로 공개한 손이 자유도가 22인데, 확실히 관절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유도가 22인 쪽이 한 개 더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2개였던 손가락 마디는 이제 사람처럼 3개의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손목의 구동부도 과거에는 2개 정도의 액추에이터가 보였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좀 더 복잡한 구조로 구동부가 탑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진짜 사람 손의 자유도와 동일한 29 자유도 수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앞서 원격 조종임을 설명했던 테슬라 옵티머스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밀란 코박은 이 옵티머스의 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남겼는데요. 이 새로운 옵티머스 로봇의 손은 22 자유도이며 뿐만 아니라 손목과 팔뚝에도 3개의 자유도가 추가되었다고 말이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내용은 바로 테슬라가 사람처럼 힘줄을 이용해 로봇의 팔을 제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 방법은 앞으로의 로봇 개발에 큰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로봇의 경쟁자라고 불리우고 있는 피규어 AI의 로봇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공개된 피규어 제로2 업데이트에서 그들도 테슬라처럼 BMW 공장에서 로봇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피규어 제로2 로봇의 손목 부분입니다. 이 손목은 인간의 손목과 그 구조 자체가 다르며 제대로 된 힘을 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인지 영상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체만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면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한 액추에이터를 탑재했기 때문에 손의 크기도 사람의 손보다 매우 두껍고 큰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또한 조금 차이를 보이죠. 우선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게 바로 손 모양입니다. 손 모양이 사람과 유사한 형태가 아니라 그리퍼라고 말하는 형태죠. 손가락이 3개만 달려 있습니다. 사람 손 대비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이긴 하죠. 하지만 손가락 단위의 작은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큰 모터를 사용하기에 잡는 물체가 더 무겁더라도, 더 큰 움직임을 가지더라도 버틸 수 있게끔 아예 사람과는 다른 형태의 손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테슬라에서 공개했던 22 자유도를 가진 옵티머스의 손을 자세히 본다면 손에서 팔로 연결된 부위에도 3개의 자유도가 추가되었다고 말한 만큼 그 아래 연결되어 있는 가느다란 선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을 움직이게 하는 힘줄 역할을 이 부분이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팔뚝에서 힘줄을 이용해 그 힘을 전달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것을 테슬라에서 정말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중요한 것은 이 계산과 추론을 통해 나온 값을 실제로 구현해주기 위한 모터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빠르게 날아오는 사물을 잡기 위해선, 그리고 또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자율적으로 보행하기 위해서는 액추에이터의 빠른 응답성과 정확한 제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과거의 기존 옵티머스는 가속이라는 개념이 없이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일정한 속도 내에서만 움직였었죠. 하지만 이번에 공개한 울퉁불퉁한 험로를 걷는 모습에서 옵티머스는 자체 설계한 최적화된 액추에이터와 프로세서의 빠른 추론 덕분에 2에서 3mm마다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업데이트하면서 균형을 맞추는데요. 앞으로 더욱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학습을 지속하고 카메라 비전 처리를 결합하게 된다면 정말이지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사람 수준의 움직임을 동일하게 구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과거 영상에서 보여주었던 스쿼트를 하며 균형을 잡거나 똑바로 빠르게 걷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급격한 움직임까지 정말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동작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빠른 시간 내에 촉각 또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기존에 있었던 10일 자유도의 손으로도 계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만큼 손가락 하나하나로 계란이 깨지지 않을 정도의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촉각이 테슬라의 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내용은 바로 뉴럴링크와의 시너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 산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이는 곧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럴링크는 뇌 임플란트 장치를 이용해 연구용 보조 로봇 팔을 제어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이와 관련된 시험이 승인되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파를 이용해서 단순히 어플들을 사용하는 디바이스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방향은 바로 옵티머스 로봇의 일부와 뉴럴링크 BCI 칩을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팔이나 다리를 잃었다면 옵티머스의 팔이나 다리를 부착하고 뉴럴링크의 뇌 임플란트를 통해서 뇌에서 팔로 보내고 있는 운동 신호를 잡아내 로봇 팔이나 다리로 신호를 보내고 또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보여준 캐치볼 하는 영상이 자율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원격으로 조작된 일이라고 조롱하거나 폄하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이 테슬라의 원격 조종 방식을 통해 뇌파 신호를 로봇이 얼마나 빠르게 읽고 동작을 취하는지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뉴럴링크와 옵티머스의 결합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보여줄지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이죠. 만약 이 방법이 성공하게 된다면 정말 간단히 스포츠 분야에서 생각해볼 때 야구에서는 로봇팔을 가진 타자들과 투수들의 리그, 즉 사이보그 리그가 새로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로봇의 도움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전쟁이나 임무를 수행하다가 큰 부상을 입은 군인의 경우 이 방법을 통해서 신체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고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게 되네요. 자, 이번 테슬라 옵티머스가 보여준 이 공을 낚아채는 모습에는, 그리고 또 이렇게 비탈길을 걸어가는 모습에는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의 모습에 대한 정말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개발자의 측면에서 보면 여태껏 사람과 로봇은 따로 구분지어 생각하기 마련인 이 로봇 분야에 더욱더 인간과 밀접한 환경에서 다양한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극적으로 나타내었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개발 분야는 더더욱이 앞으로 발전되는 분야이며 더 많은 분야와 융합되어 복합적인 분야로 점차 거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로봇 개발, 그리고 이 기술이 융합된 분야에 대한 다양한 내용, 그리고 이런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지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